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최명길과 김상원의 본격 인조 선택장애 유발 영화 남한산성, 집구석 주댕이들과 함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충격 반전 영화 셔터 아일랜드를 지나서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는 영화 남한산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김은 작가님의 남한산성이 그 원작인데요. 뛰어난 원작과 이병헌, 김윤석이라는 대배우님들의 열연이 합쳐져 보기 드문 수작 사극 영화가 탄생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거의 뭐 실록이 스포죠. 네, 그리고 또 잘 안 알려진 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OST는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사람이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꽤 잘 알려진 피아노 곡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곡도 있고요. 꽤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참여한 첫 한국 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이제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공개가 돼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 자체가 좀 드라이한 영화라서 OST가 안 들어간 장면도 좀 있고요. 그런데도 눈발이 휘날리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OST라든지 좀 인상 깊은 OST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화는 1636년 조선의 청나라가 쳐들어왔으나 임금인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는 글귀로 시작합니다. 이어 청나라로 사신으로 갔던 최명길이라는 신하와 결사항전을 이야기하는 김상헌의 대립이 영화 중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최명길은 청의 요구가 세자를 청의 볼모로 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는 볼모로 직접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조는 결국 항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인조는 병사를 모으기 위해 전국 팔도에 격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청군의 매복으로 실패하게 되죠. 그 와중에 최명길은 청의 음식과 소를 선물하러 떠나는 겸 청나라의 칸이 조선에 왔는가 의심하여 정찰하게 되지만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의껏 준 세찬, 음식들이 거절당하자 화가 난 조정에서는 청을 직접 치자고 의견이 모이게 됩니다. 이에 병사를 모아 전진하려고 하지만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이 움직이지 않자 한 명을 몸소 베면서까지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죠. 넓은 벌판에 병사들이 다다르고 목책 주변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총사령관 김류는 목책에 불을 지르고 전열을 가다듬으려 하지만 이는 청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은 대포와 기병대로 조선의 부대를 급습하게 되죠. 조선은 대부분의 병사를 잃게 됩니다. 잊고 때는 새해가 되는 날 칸이 드디어 조선에 당도합니다. 먼저 서신을 보내 항복을 권유하죠. 그런 청나라의 태도에 다시 조선은 둘로 나뉘어 대립합니다. 다시 최명길과 김상헌이 인조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놓고 싸웁니다. 하지만 인조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서를 보내도 오지 않는 근왕병들과 계속해서 압박해오는 청나라 군대의 수세에 몰려 인조는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은 청의 항복의 예를 하러 삼전도로 떠납니다. 그리고 3궤 고두례를 합니다. 김상헌은 인조가 있는 삼전도를 향해 절을 한 후 자결하죠. 이를 끝으로 병자호란은 개전 47일 만에 종전합니다. 그리고 50만 명의 조선인이 청에 끌려갔다는 글귀가 화면에 나오죠. 이듬해 봄이 된 마을 전경을 비추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덜어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묘사하지 않은 병자호란 중의 민초의 모습들과 고뇌하는 인조의 모습도 영화 소설 속에는 잘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 묘사된 부분이 소설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